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 살길다 인천바. 자,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하는데,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전력공학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 보기를 저는 가나다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21번은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했는데, 일단은 전격 차단 시간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격 차단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할까? 라고 한다면 제가 시퀀스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CB 차단기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누가 연결될 거냐면 CT가 연결되고요. 요 CT에 연결된 곳에는 이제 OCR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벤치마크, 즉 AS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전류계가 연결됩니다. 요 놈의 이름은 C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트립 코일이 따라 들어가고, 이 트립 코일에 이렇게 결선이 돼서 여기에 축전 설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로가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축전 설비가 있고요. 자, 요 놈이 바로 이제 누가 되냐면 OCR이 되겠죠. 그래서 OCR이 되겠고 AS가 되겠고 전류계가 되는데, 요 놈이 이제 트립 코일 TC. 자,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과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OCR이 동작하는 탭 값을 잡아주는데 1.2배에서 동작하게끔 세팅을 잡아줘요. 그래서 만약에 딱 4A만 지나가게끔 해놓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뭐 6A가 흘러갔다. 그럼 너무 많은 절로 흘렀잖아. 그러면 그때는 요 놈이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돼서 요 놈을 붙여주면 페이루프가 형성되면서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됩니다.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는 순간 접점을 끌어 당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접점은 열렸지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아크가 연결됐기 때문에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끊어주는 거야. 소호 매질에 따라서 진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스가 될 수도 있고, 압축 공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자력을 이용해서 이 놈을 딱 끊어줍니다. 거기까지가 차단 시간으로 잡아주는 건데, 자, 이렇게 따집니다. 요 놈이 과전류가 흘러서 페루프가 형성되면 요 놈이 여자 되잖아. 그래서 트립 코일이 여자 되는 순간부터 이 아크가 차단됐을 때까지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시해 주냐면, 첫 번째는 트립 코일 여자부터 아크가 제거되는 시간이니까 아크 소호까지 시간, 소호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차단 시간이다 라고 잡아주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말로 했을 때 트립 코일이 여자 됐다는 얘기는 접점이 이제 열리겠다는 얘기니까 요 시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극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크가 제거되는 시간이잖아. 요걸 갖다 우리는 아크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이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아니면 도대체 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은 우리가 쓰는 거는 3에서 몇 사이클이야? 바로 8사이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딱 3개. 3, 5, 8. 3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21번에서는 옳게 설명한 것은 했으니까 맨 위에 트립 코일 여자부터 아크가 소된 시간까지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답은 몇 번에 있냐면 나번에 보시면 그와 유사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번 문제 가죠. 22번에서는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안정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게 줄이고 없애면 돼요. 작게. 뭐를 작게? 변압기의 리액턴스. 계통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나 변압기를 채택할 때 리액턴스가 작은 놈을 쓰면 되겠고, 다른 말로 하면 단락비가 클수록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 값을 줄여야 되니까 직렬 콘덴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압 변동을 줄일 때는 중간 조상 방식을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복도체 방식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통이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안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또 누가 있나요? 제페로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울 때는 무조건 작게, 아니면 줄이고, 아니면 없애자라고 우리는 외웁니다. 없애자. 이렇게만 외워주면 될 건데, 이 반대로 이제 클수록 좋은 걸 몇 가지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클수록 좋은 거. 반대로 말하면 첫 번째, 무슨 비가 커야 돼? 단락비는 클수록 좋겠습니다. 도체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바로 복도체 방식.
아니면 회선수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다회선 방식. 뭐 이런 놈을 쓰겠고, 아니면 또 시험에 잘 나온 얘기가 누가 잘 나와요? 제페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런 얘기들 아주 많이 들어가죠. 이 제페로 방식은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잘 돼. 우리가 제페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정도를 좋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바로 누굴 쓰겠다는 얘기야? 전압변동을 줄이기 위해선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클수록 좋은 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2번에서는 안정도를 좋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몇 번을 찍어야 돼? 바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은 조속기 동작을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통은 연계를 하지 않는다니까 계통을 연계해야 돼. 그래야 전압 변동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전기나 변압기, 직렬, 리액턴스를 가능한 크게가 아니라 작게라고 해야 되겠죠. L이니까 작을수록.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23번 문제 갈게요. 23번 보호계전기 방식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 우리 보호계전기가 뭐하는 놈이에요? 말 그대로 어떠한 신호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값이 나타나면 그 놈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느 개소인지를 정확히 선택,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작은 예민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오동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전력은 작을수록 좋겠고요. 뭐 후비보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동작이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3번 1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자 도립전류에 동작한다라 했는데 여자 도립전류, 제일 처음에 투입하는 도립전류에서 동작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퓨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계전기도 마찬가지. 그 도립전류에 동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상 동작, 정상 작동 안 하고 이상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4번에서는 보일러, 절탄기 용도, 절탄기만 동그라미 빵 칠까요? 절탄기. 자, 요건 이제 화력에 대한 얘기일 건데, 제가 사이클을 잠깐만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수력과 화력의 차이가 있다면, 수력은 그냥 날로 먹는 거지. 물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쏟아버리면서 수차를 돌려갖고 그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끓이는 거야. 어떻게 끓여야 돼? 이게 보일러라고 해볼게요. 보일러가 있으면 이 보일러에 제일 처음에 물을 넣어줘야 돼. 여기다 물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가 있어요? 급수펌프가 있겠습니다. 급수펌프에서 제일 처음에 물을 넣어서 끓입니다. 끓이면 이제 포화증기가 나오는데 요 놈을 나는 과열증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과열증기로 만들 수 있는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과열기가 따라 들어가죠. 이게 바로 과열기입니다. 과열기에서 이제 과열증기가 나오면 이놈을 쭉 끌고 가가지고 이제 어디 돌리는 거야? 터빈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터빈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터빈으로 들어가죠. 이게 터빈이에요. 이 터빈에다가 누굴 물려갖고 발전기를 물려갖고 돌려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온 증기는 다시 식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따라 들어가냐면 표면 복수기라는 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쓰는 건 표면 복수기. 이 복수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복수기가 바로 뭐야? 열 손실이 가장 높아. 열 손실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도 한번 복수기 찍어주면 돼요. 우리가 쓰는 건 다 표면 복수기. 자, 여기서 식힌 놈을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급수펌프로다가 다시 넣어줘서 다시 물을 데펴서 꺼주면 됩니다. 이게 요 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절탄기라는 놈이 있는데 절탄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일러에 굴뚝이 있을 거잖아. 연도. 그죠?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으로 연기가 폴폴폴 나갈 거야. 그럼 여기서도 열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에 물을 넣어줄 때, 내가 컵라면 먹을 건데 차가운 물을 데피는 것보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뽑아갖고 데피는 게 훨씬 더 빨리 들어가잖아.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어줄 때 그냥 넣어주지 말고 여기를 한번 거쳐서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날아가는 여열을 이용해서 물을 한번 데펴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료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놈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절탄기라고 하는 건데 이 절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굴 가열하겠다는 얘기야? 들어가는 물, 급수를 가열할 때 쓰는 놈이 바로 절탄기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전에 보니까 제열기라는 게 있던데요. 제열기는 바로 뭐냐면 제열 사이클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나온 증기를 다시 또 한번 재가열해서 넣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제열기. 그러면 제열기는 누구를 가열? 증기를 가열하는 거고요.
절탄기는 급수를 가열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급수를 가열합니다 라고 예열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로 4번을 갖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번 문제 갈게요. 25번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 우리 가공지선이 뭐예요? 철탑 날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철탑이 이렇게 있고 철탑이 또 이렇게 있어요. 철탑이. 그 다음에 대지면이 있고요. 선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맨 꼭대기에 보면 노란색 공을 하나씩 달아고 빨간색 공 하나씩 걸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가공지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쩍하고 낙뢰가 떨어지면 다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떨어지는 직경뢰 아니면 뇌운에 의한 유도뇌 그 다음에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까지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해 방지라고 되어 있는 답은 1번 하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6번 문제를 볼게요. 26번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 자동 개전기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자동 개전기. 제가 항상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차자만 보시면 되는 거야. 차. 이 차는 무슨 차야? 1번 녹차, 2번 유물무차, 3번 양쪽 전류차. 누구 찍어야 돼? 지금 우리 수강생들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쪽 전류차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 양쪽 전류차가 발생하면 동작하는 게 차동개전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차가 일정 비율 넘어갔을 때 동작하는 게 또 누가 있어요? 바로 비율차동개전기. 그래서 우리 삼상용으로서는 비율차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양쪽 전류차로서 동작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엔 27번 문제 갑니다. 27번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 물어봤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은 교류와 직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1국소에 대해서 즉 제주에서 우리나라 땅끝마을 해남 아니면 완도에서 제주 가는 구간만 직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로가 엄청 길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장거리 송전선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거리로 갔을 때 직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파수가 없다는 얘기는 리액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효전력이 있나요, 없나요? 무효전력이 없죠. 그 얘기는 내가 보낼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서 우리가 직류만 그 구간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파수가 없고 리액턴스가 없으니까 실수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항상 역률이 얼마란 얘기? 1이란 얘기잖아. 그죠? 그럼 벌써 답이 나왔죠. 27번에서는 장점원에 있으니까 역률이 항상 1입니다. 1번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회전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전자기 얻는 건 교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합니다. 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한 것은 교류나 직류로 바꿀 때 들어가는 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승합 강압이 용이합니다. 이것도 교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들어갑니다. 28번에서는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 대한 저전압 측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된다.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 싹쓸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잖아. 싹쓸이. 근데 이렇게 고급 단어, 싹쓸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 잘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캐스케이딩 현상, 답은 4번인데 요거를 잡겠다 하면 누구 설치해야 돼? 바로 구분 퓨즈를 설치해서 우리는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변전소나 발전소가 있으면 여기서 급전선 나오고요. 고압관선이 들어가고 2차 측에 변압기가 연결돼서 수용가에 이렇게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변압기가 연결되고요. 여기에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전력을 많이 쓰고 안 써. 그래서 전력이 딸려. 그때는 2차 측, 변압기 2차 측을 정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야. 이걸 갖다가 연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 다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디선가 사고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이 사고전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쪽을 타고 넘어가서 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압선의 고장으로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누굴 설치해? 구분 퓨즈를 설치하는 거야. 일명 싹쓸이 현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캐스케이딩 현상, 답은 4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9번 문제 갑니다.
29번. 전선에서 전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져.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들어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는 껍데기에 많이 흐른다는 얘기야. 스킨 이펙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표피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피 효과는 답이 1번이 될 건데, 이 표피 효과는 언제만 발생하는 거야? 우리 교류에서만 발생합니다. 교류에서만.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 뭐라고 배워? 침투 깊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 표피 효과라는 게 언제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 첫 번째,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직류는 발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의 직경이 굵어질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죠, 전압이 높아질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전압은 제곱에 비례해서 발생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조건 표피 효과 하면 무조건 뭐 한 거 찍어야 돼? 큰 놈만 찍어야 돼. 큰 놈. 큰 놈이 무조건 답이야.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 그 얘기가 되겠죠. 29번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30번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30번. 그림에서 X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자면 삼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상이 있고, 삼상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CT가 있고, 여기에 CT가 있고, 여기 CT 있는데, CT의 첫 번째, 여기에 계전기, 여기에 기기, 여기에도 기계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이 다 연결되어 갖고 여기에 뭔가가 연결된 다음에 땅으로 들어가고 있네. 땅으로. 그러면 CT니까 당연히 전류일 거 아니야. 그럼 땅으로 가는 거니까 지락이죠. 지락은 바로 무슨 전류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영상분이 되는 거니까 영상전류라고 우리는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전류 답은 4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31번 문제 갑니다. 31번에서는 주파수가 60이랬죠. 정전 용량 6파이분의 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델타 결선. 삼성전압 2만 볼트를 가했을 때 충전 용량. 결론은 충전 용량 QC를 물어봤네요. 자, 충전 용량이라는 것은 기본식은 3 오메가 C 2의 제곱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삼상이라고 전압이 나오면 무조건 성간전압이라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조건을 줬어요. 얘는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이야. 우리 알고 있었던 게 바로 뭐가 있어? 대랍와류. 대랍와류라는 놈이 있습니다. 델타에선 압, 전압이 같아요. Y에선 류, 전류가 같아요. 상과 선의 전압 내지는 상과 선의 전류가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 줬기 때문에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눌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에다 한번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3 곱하기 오메가는 뭐 파이 F야? 2파이 F가 될 거고요. C 값이 주어지기를 6파이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6파이분의 1. 근데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이야. 마이크로. 소문자 빼야 되잖아. 소문자 뺄 때는 10의 마이너스입니다. 육승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전압은 얼마로 나왔나요? 2만 볼트가 나왔어요. 2만 볼트. 2만 볼트. 요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kV입니까? 라고 킬로로 물어봤으니까 요번에는 0이 3개 부족하겠죠. 마이너스 3성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건 눈으로 봐도 나오겠네. 3, 2파이, 6파이 날라가죠. 2의 제곱 4죠. 4, 6, 24가 들어가겠네. 24 kVA 하고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나번이 되겠다라고 잡을 수 있어요. 다음에는 32번 문제 갈게요. 32번 3, 4kV 송전교통 절연협조에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 이거를 줄이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절연협조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절연협조 순서는 보호협조 순서. 맨 먼저 무슨 갈비 들어가야 돼? LA 갈비라고 들어가죠. 즉 필기의 제한 전압을 기준 잡아서 요 놈보다는 누가 더 높아야 돼? 그렇죠. 바로 변압기가 높아야 됩니다. 변압기. 그 다음에 누가 높아야 돼요? 얘보다는 바로 기기, 부싱 애자. 그 다음에 결합 콘덴서 내지는 차단기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요런 놈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건 바로 누구야? 선로의 애자가 되겠습니다. 선로 애자. 그래서 얘를 절연을 어떻게 잡아주는 거냐면 얘를 기준 잡아서 얘보단 변압기를 절연을 더 두껍게 하고요. 요 놈보단 차단기의 절연을 더 두껍게 하고 요 놈보다는 선로 애자의 절연을 더 두껍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낙뢰가 빵 치고 올 거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얘가 낮으니까 낙뢰는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무조건 무슨 갈비? LA 갈비. 그래서 뷔페 순서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뷔페 가면 뭐부터 먹어야 돼? 갈비부터 먹어야지. LA 갈비. 어떤 놈은 가면 꼭 뷔페 가고 김밥 먹는 새끼 있어요. 뒤지게 패세요. 알겠죠? 김밥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김밥 천국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LA 갈비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LA 갈비, 다음에 비안합기. 여기까지만 알고 가면 웬만한 문제는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몇 번이 답이 될 거냐면 입을 거꾸로 벌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하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33번 문제 가볼게요. 33번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그 순서로 옳은 것 했는데 아까 제가 24번에서 한번 그려드렸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일러로 넣어줄 때 누구부터 넣어줘야 돼? 급수펌프에서 물을 넣어주죠. 그죠? 급수펌프. 그림은 아까 24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보일러로 들어가고요. 보일러를 거친 놈은 과열기를 거칩니다. 과열기. 자, 과열기를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터빈으로 가겠죠. 자, 터빈에서 돌리고 난 놈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수기로 들어갑니다. 표면 복수기. 그 복수기에서 나온 놈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급수펌프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사이클로 돌아가는 것들이야. 그래서 33번에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번밖에 없겠습니다. 34번 문제 볼게요. 자, 34번. 증기의 밑줄 엔탈피. 엔탈피라고 나왔는데 이 엔탈피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이 용어 정리인데요. 이 엔탈피라는 것은 물이나 아니면 누가 증기 얼마가 1kg이 보유하고 있는 열량을 갖다가 우리는 엔탈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엔탈피에 대한 용어 정의니까 34번에서는 답을 3번하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번 문제 가죠. 35번. 최대 수용전력의 합계와 합성 최대 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계수라고 했는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수용률이라는 놈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부하율이라는 놈이 나오죠. 부하율은 우리가 F라고 표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부등률이라고 들어가는 건데 자,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수용률이라는 것은 뭐야? 수용률. 술 챘어요, 술 챘어. 술 챘어. 왜 술 챘어야? 왜? 술 챘어.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 수용 용량으로 나누는 거야. 설비 용량으로.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양으로 가장 많이 쓸 때 양을 나누는 거죠. 즉, 설비 이용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 챘어. 그러면 부하율은 뭐 평채씨? 바로 부평최씨라고 하는 거죠. 부평최씨. 그래서 우리는 술 챘어 부평최라고 하는 거야. 우리 부평에 가면 최씨들이 있는데 맨날 술 취하고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술 취한 사람 잡아갖고 야, 너 뭐야? 저 최씨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부평최씨야. 항상.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최대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즉 부하 변동 상태를 알아보는 값이죠. 이것이 바로 부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술 쬐서 부평채씨. 자, 그럼 부등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부등은 줄여서 적는다면 개, 최, 합. 이 개체합을 뭔 채로 나눈 값? 합, 최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백분율 표시하는데 항상 얘는 1보다 크게 나와요. 1보다. 그래서 부하를 같은 시간대 사용하는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항상 그 값이 1 이상인 값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도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죠.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눈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부등률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답 3번 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옆으로 이동해서 36번 문제 갑니다. 36번.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 했는데 이게 2019년도는 하여튼 연가의 해였어. 연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연가하면 선로를 몇 등분 하는 거야? 무조건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상의 위치를 바꾸는 대책인데 각상의 위치를 왜 바꿨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 목적은 바로 먼정수 평형을 위해서 선로 정수 평형을 위해서 또는 요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각상 임피던스 평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주 목적이고요. 부수입이 두 가지 생겨. 첫 번째 무슨 공진 방지?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안 생깁니다.
직렬 공질이 방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통신선에 대한 먼 장애가 안 생겨 유도 장애가 방지가 됩니다. 유도 장애 방지. 이렇게 두 가지의 부수입이 생기죠. 그래서 연가하면 선로정수 평형. 답은 3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37번 갑니다. 37번. 지름이 5mm고요. 경동선을 간격 1m로 정삼각 배치입니다. 정삼각 배치라는 얘기는 뭐야? 한 변 길이가 그냥 등가 성간거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 일선에 작용 인덕턴스 하고 L을 물어봤네요. 자, 기본 공식 들어갑니다. L은 0.05 플러스 0.46장 5끝 로그 10의 R분의 D라고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바로 기본식이야. 자, 요 식에서 우리가 바꿔본다면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름이 지금 5mm잖아. 그럼 반지름은 몇 mm야? 2.5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가선간 그린 정삼각 배열이니까 한 변 길이가 바로 평균 거리가 돼요. 그래서 1m는 몇 mm야? 1000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얘를 미리로 바꾸든 얘를 미터로 바꾸든 관계는 없습니다. 단위만 맞춰주시면 돼요. 똑같이 미터로 바꾸든 똑같이 미리로 만들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대략 1.25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번은 답이 나번이야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38번 들어갑니다. 38번. 지상 역률 80%, 1000kV 부하를 가진 변전소에 6000kVA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계산하면, 역률을 계산했네요. 콘덴서를 달아가지고요. 그때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콘덴서 설치 전에 몇 %로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제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부하 사이즈가 얼마짜리란 얘기야? 이게 1000kV짜리란 얘기입니다. 만짜리인데 역률이 얼마예요? 0.8입니다. 그러면 대각선에 있다는 얘기는 항상 두 가지 값이 합성됐다는 얘기니까 쪼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즉 만에 대해서 유효 전력은 얼마? 8,0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는 얼마가 되는 거야? 무효는 0.8이면 사인은 0.6이잖아. 그럼 만 곱하기 0.6이니까 얼마? 6,00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 8, 1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인데 콘덴서를 얼마짜리 달았어요, 여기다가 6,000짜리를 달았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6,000.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역률이 100%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원을 그리면서 얘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어차피 죄송합니다. 요만큼만 쓰겠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만큼만 쓰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이만한 게 이제 필요 없잖아요. 요만한 게 얼마짜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역률을 계산했을 때 P상분을 갖다가 제가 PA 프라임이다라고 구한다면 요놈은 먼트 러트 한 다음에 유효제곱 8,000에 제곱 플러스 무효가 들어갈 건데 무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무효는 제곱에 0이 되겠네. 따라서 이놈은 얼마 나와? 8,000짜리만 있어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률 개선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많이 필요했는데 개선 후에는 8,000만 있어도 되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몇 프로야? 80%가 되겠습니다. 80%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넘어가서 우리 3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39번. 39번에서는 송전솔로 후비보호 개전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 후비보호 개전 방식만 밑줄 쳐볼까요? 후비보호. 아까 보호개전기 구비조건 중에 뭐가 있어야 돼? 후비보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후비보호라는 건 뭐냐면 앞에 주보개전기가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사고나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요놈이 동작을 안 했어. 그때는 그 다음 요놈이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놈은 주보개전기가 동작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동작하는 세트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4번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후비보호개전기의 정전값은 주보호 개전기와 동일하다는데 동일하면 안 되죠. 동일하면 그 구간에서만 동작할 거니까 넘어갔을 때 동작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전값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선 4번이 틀린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0번 들어갑니다.
삼성식 삼각형 배치입니다. 송배전선로 있어서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값 0.5038 마이크로페럿, 선간 정전 용량 0.1237 마이크로페럿일 때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 밑줄 일선의 작용 앞에서는 삼상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삼상일 때 작용 시는 어떻게 구할 거야? 대지 플러스 선간의 몇 배? 3배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제 넣어본다면 대지는 얼마? 0.5038인가요? 5038. 여기 플러스 3배 곱하기 선간은 얼마야? 0.1237인가요? 0.1237. 요 놈의 3배만 잡아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했더니 대략 얼마 나와? 0.8749. 단위는 마이크로페럿이 나오니까요. 답은 나번이라고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같이 2회 산업기사 문제 풀어봤는데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잠깐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는 뭐 한두 개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뭐 이 정도야 매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회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